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항서제약은 2025년도 글로벌 탑 46위 제약회사로 선정이 좀 되었는데요. 이 부분 내용도 좀 살펴봐 드리고, HLB는 볼린저 밴드 상한선 저항을 3일째 지금 받고 있죠. 주가는 종가상으로 강보합세름 52,100원에 마감되었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HLB 관련되는 부분은 새로 나온 기사라기보다 있는 기사들을 짜집기한 그런 어떤 내용들이 주기 때문에 이 리라푸라티닉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지난주부터 블로그에 나오면서 이 리보세라닙 다음에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연말이나 내년도 이제 FDA 관련되는 모멘텀이 있는데, 지금 주는 결국 이제 리보세라닙과 캄릴리주마비니까 이 부분들이 되었을 때 나머지 파이프라인의 시너지 효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직접적으로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시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 시총 관련되는 부분 내용인데요. 지금 코스닥에 지수 관련되는 부분들도 오늘도 제약바이오주들은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알테오젠이 지금 5% 급등을 했고요. 리가캠 2%, ABL바이오 10%, 에이프렐바이오 12%, 삼성제약 3%, 펩트로는 무려 20%, D&D 파마텍도 15%, K젠 같은 경우도 11%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 총액이 이제 중형주, 대형주 중심으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유독 HLB 관련되는 종목들에서는 큰 흐름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지 않죠. 알테오젠이 5% 올라갔고, 시가총액 상위로 봤을 때 파마 리서치, 펩트론, 제약바이오주들이 대부분 다 좋은데 HLB만 0.97%. 2차전지 종에서 에코프로, 그러니까 상위 쪽에서는 2차전지 쪽하고 HLB주를 제하고 나면 다 이제 좀 상승폭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차트 구간상으로는 어제 갭업 시켜가지고 타이베이 미팅이 확정되었다는 일정이 나왔는데, 그 확정되었던 구체적인 날짜가 좀 찍혔다라고 하면 좀 더 강한 모습을 볼 수도 있는데, 그냥 확정되었다라고 이제 워딩을 나오니까 여전히 불확실성 관련되는 그런 빌미로 공매도 쪽에서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을 좀 브레이킹하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가격대가 저항대 흐름을 3일째 이번 주 들어서 여전히 이제 올선 윗단은 있습니다만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다소 또 줄여놓고, 지금은 기대감으로 가려면 거래량이 나오면서 돌파를 해야 되는 모습인데, 지금 분위기를 본다라고 하면 플랫형으로 결과를 보고 움직이겠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모습의 차트를 보여주는데, 이거 극복이 되기 위해서는 요 53,000원대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가격을 최소한 200만 주, 500만 주 이상 이런 거래량으로 넘어서야 이 기대감이 반영되는 거고, 주가로는 기본적으로 피보나치 낙폭가대 65,000원 회복이 되어야 FDA 관련되는 기대감을 본격적으로 반영하는 이제 가격권에 들어가고, 이제 시장 대비해서도 좀 부진했던 부분들을 회복하는 가격대가 65,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더퍼폼 되어 있던 부분들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가격대가 일단 65,000원이고, 그 위로 가야 7만원, 8만원도 갈 수 있는 어떤 흐름입니다. 아직은 부진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는 오늘 이제 매수가 전일 대비해서는 압박했던 부분들이 조금 이제 다시 매수가 큰 폭은 아닙니다만 좀 이어졌고, 창구 쪽으로 보시게 되면 어제 집중적으로 공매도 쪽에서 매도가 나왔다라고 하면 오늘은 다시 이제 신한이라든지 JP모건이라든지 한국투자 이런 쪽에서 이제 매수로 갔죠. 근데 신규 매수로 이제 지난주에 좀 흐름이 나왔던 메리츠는 지금 오히려 매도 쪽으로 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뭔가 신규 매수가 들어와서 올라가든지 기존의 공매도 쪽에서 커버링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전히 수급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 3위는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파트너사인 항서제약의 움직임이 더욱더 중요한 어떤 흐름입니다.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홍콩 증시에서 한 50% 가까운 상승세를, 그러니까 중국 그 H주에서는 베이진사가 좀 더 훨씬 흐름이 좋은 편인데, 홍콩에서는 오히려 지금 항서제약의 흐름이 좀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홍콩에서는 한 3% 정도 조정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상해 쪽에서는 강보합권 정도, 여기도 이제 플랫형으로 여전히 견조합니다. 57 위안 정도 흐름들을 유지해주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양봉의 어떤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항서제약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파트너십도 중요합니다만, 결국 이제 항서제약이 어떻게 이제 애티튜드를 가지고 이 감내리주막 관련되는 부분, PD1 계열도 중국 쪽에서는 이미 10개가 정도 나와 있어서 2028년도 되면 키트루다의 이제 특허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 PD1 계열과 이쪽의 어떤 경쟁도 굉장히 심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빠르게 이제 세계화에 나서야 되는 항서제약 입장이죠. 그리고 이제 그 R&D를 중심으로 합니다만, 전 세계 의약품의 한 절반 정도는 이제 향후에 중국에서 생산이 될 어떤 전망을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서제약이 R&D뿐만 아니라 생산에 관련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뭐 우시앱텍이나 기타 이제 CMO뿐만 아니라 이런 생산에 관련되는 부분들도 증명을 해서, 그러면 이제 R&D와 더불어서 세계화에 가장 이제 전략적인 어떤 선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약에서 50위 순위 중에서 46위가 항서제약입니다. 항서제약이 이제 뭐 R&D 비용이라든지 뭐 매출 관련되는 부분에서 중국 기업들 중에서 글로벌 탑 50에 들어가는 회사들 중에 하나로 여전히 이제 있는 만큼, R&D와 생산 능력의 글로벌화 관련되는 부분이 상당히 뭐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 현지 기사를 보게 되면 중국 회사들 같은 경우는 50위 안에 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관련되는 부분들은 과거에 이제 바이오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최상위권에 지금 실제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미중 간의 어떤 갈등들이 지금 이제 중국 제약사들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보이콧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언론사의 잘못된 이제 뭐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갈등이 그 리보세린과 감내리주마에 영향을 미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고, 항서제약은 작년도보다는 두 자리가 올라왔습니다. 작년도에 한 48위 정도 했는데 올해는 46위 정도. 혁신적인 약물 수입 관련되는 부분들이 제네릭보다는 이제 절반 정도로 차지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항서제약이 이제 중국 쪽에서는 혁신 의약품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네릭이 아니라. 그래서 23개 정도를 가지고 있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글로벌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죠. 그러니까 경쟁 상대인 베이진의 R&D 관련되는 부분들을 따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시앱텍 같은 이런 생산 능력 관련되는 부분들도 항서제약이 R&D뿐만 아니라 국제화를 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투자를 해나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홍콩 상장 관련되는 부분의 자금 조달, 이 부분을 이제 업데이트라든지 FDA 규정에 맞는 CGMP 관련되는 부분에 CMC 관련되는 부분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는 뭐 분명히 보입니다. 근데 이제 원체 천천히 병렬적으로 진행했던 부분에서 얼마만큼 여기에 집중적인 시간을 전략하면서 하느냐가 지금 키인데, 그래서 이번 타이베이 미팅에 항서제약이 이제 어떤 스탠스를 회의 이후에 보여주느냐가 리서브션 과정의 가장 뭐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오늘 공매도 쪽의 어떤 흐름들은 다시 좀 증가됐죠. 그러니까 거래량은 작은데 공매도 비중이 다시 19.75%로, 근데 공매도는 증가를 했습니다만 공매도 창구 쪽에서
매도보다는 현물 쪽에서는 오히려 좀 매수를 해주는 모습으로 좀 나왔다는 게 좀 특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순보유 잔고 같은 경우에는 11일 기준으로 440만 주대, 그래서 460만 주대까지 올라갔던 데 대비해서는 지금 한 2, 30만 주 정도가 좀 줄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여전히 오늘도 체결이 상한보다 좀 더 많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 재료의 어떤 흐름들이 어떻게 될지, 신규 매수와 커버링이 과연 이번 타이베이 미팅 이후에 작년도 7월달 같은 흐름이 HLB가 나올지 여부가 일단 가장 중요하고, 지금 현재는 기대감을 반영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지 하는 것도 아니고 제한된 어떤 거래 흐름으로 결과를 보면서 움직이겠다는 흐름인데요. 그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구간대를 강력한 어떤 거래량과 더불어서 돌파하는지 흐름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번 주 수요일, 금요일, 목요일, 그래서 6월 19일 기준으로 보면 이번 주 토요일이 이제 19일, 주말이 2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타이베이 미팅 관련되는 부분에 일정이 있는지, 다음 주에 있는지, 회사가 구체적인 이제 그 타임 스케줄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미팅 이후에 결과를 뭐 볼 수 있는 이런 기사로 지금은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주가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살펴봐 드립니다.